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. 그쵸, 세금. 네. 작가님, 부동산 하면요. 사실 부동산 투자가 정말 꺼리는 이유가 한국에서는 이거예요. 바로 세금 문제인데. 미국에서도 부동산 관련 세금이 많나요? 어떻게 돼 있나요? 그 부동산 관련 세금은 제가 세 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. 부동산은 취득할 때, 살 때 세금이 발생하고, 보유할 때, 그 유지할 때 비용이 발생하고, 마지막으로는 양도했을 때 세금이 발생하잖아요. 그게 그 일단 미국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 한국인 기준으로 미국에서 발생하는 세금 먼저 말씀드릴게요. 일단 제가 절세 기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. 미국 부동산 투자는. 왜냐면 첫 번째로는 미국은 뉴욕주를 제외하고는 취득세가 없습니다. 취득세가 없다고요? 네, 취득세가 없고 뉴욕주도 이제 고가주택 100만 불 이상의 고가주택에 대해서만 우리나라 1주택자 기준에 그 무주택자가 1주택을 투자할 때 그 기준 정도의 취득세가 발생을 해요. 그래서 일단 미국에 발생하는 취득세가 없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보유 중에는 재산세 와 그리고 임대소득이 발생했을 때 미국에 내야 되는 임대소득세가 발생하죠. 그래서 미국의 재산세는 먼저 말씀드리면 미국의 재산세는 50개의 주가 정말 다 달라요. 다 달라서 가장 저렴한 주는 하와이고요. 그 다음으로 이제 정말 가장 재산세가 비싼 주는 뉴저지주예요. 그래서 그 재산세가 1년에 7배까지 차이가 나요. 7배. 네, 그래서 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하고 관심을 가지는 주마다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.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보유하는 과정에서 내가 임대소득이 발생했다. 그러면 우리나라의 일반 임대 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, 그것도 주별로 세율이 다 다르고 용어도 다 다르거든요. 그 부가가치세를 당연히 내셔야 되고, 그리고 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인정받고 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으세요. 그런데 좀 우리나라의 차이가 있다면 미국의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을 낼 때는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주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지만 건물은 감가상각이 된다고 보고, 토지는 감가상각이 안 되지만 건물은 감가상각이 된다고 보고, 주택의 경우에는 27.5년의 내용연수로 그 비용을 생각해서 임대 매출에서 비용으로 빼준다는 거죠. 그리고 그 외에 관리비라든지 부동산 중개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보험료라든지 뭐 세무사, 회계사 수수료 같은 것들이 나가잖아요. 그런 것들을 빼고 난 차액에 대해서 그 미국 연방정부와 그 본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주정부의 세율로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. 그리고 양도할 때는 15에서 20%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데, 미국의 부동산은 그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. 외국인 투자가 지금까지는 차별이 없고 장점이 많다고만 말씀을 드렸는데, 외국인 투자에 대한 단점이 하나 있어요. 뭐냐면 좀 이건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, FIRPTA라고 해서 미국에 외국인이 투자했을 때 그 부동산의 주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너무 많은 외국인들이, 미국은 사실 글로벌 시장이잖아요. 글로벌 자산가들이 투자해놓고 세금을 안 내고 다 도망간 거예요. 그래서 꽤 최근에 사실 제정된 법인데, FIRPTA라고 해서 외국인이 투자했을 때는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해요. 뭐 적게는 20%에서 30%까지 원천 징수를 하고, 이듬해 4월에 제대로 세무보고를 하고 세금 납부를 하고 나면 그 차액을 다시 돌려주거든요. 그런데 이 원천 징수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미국의 회계사나 세무사 분들과 상담하면 좋고, 그래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한국의 세금을 설명드릴게요. 네, 해외 부동산을 투자할 때 한국에서 발생하는 취득세는 당연히 없고요.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고요. 그리고 보유하는 과정에서 재산세라든지 부동산, 종합부동산세가 나오지 않습니다. 다만 미국에서 해외에 임대사업을 해서 발생된 그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 그 신고 납부 기간에 합산해서 신고 납부를 하셔야 돼요. 5월에.
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양도소득세인데요. 양도소득세도 미국에 내고 난 나머지 차액,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제가 상가나 건물이나 오피스텔을 팔면 일반 과세로 그 세금을 물게 되잖아요. 중과세 같은 거는 없고. 그런데 중과세 없이 일반 과세 기준으로 어떤 양도소득세가 나왔어요. 그러면 내가 미국에 내야 할 외국 납부 세액이 있잖아요. 그 세액은 빼고 만약에 그게 더 크면 안 내는 거고, 그것보다 한국 세금이 더 크고 미국에 낸 게 더 해외에 낸 게 더 작으면 그 차익만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. 네. 아, 그러면 왜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셨는지 이 점 이해가 갈 것 같은 게, 한국보다는 확실히 그 미국 부동산이 세금적인 그 측면에서 혜택이 굉장히 많네요. 한국은 부동산으로 그 묻는 세금이 굉장히 많잖아요. 미국은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좀 많이 안 낸다는 거. 그 투자의 그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. 아, 이래서 사람들이 미국 부동산 이야기하는구나.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. 네,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. 그 부동산은 사실 아무래도 규모가 또 커질 수가 있으니까 뭐 법인 투자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 투자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? 그 어떤 것이 더 유리한 것은 없고 제가 각각의 장단점을 말씀드릴 테니까 선택하시면 돼요. 그런데 법인은 미국의 법인으로 투자하실 때 보통 LLC라고 유한책임 회사를 많이 세우세요. 그런데 장점이 있으니까 설립하는 복잡한 과정을 감내하시고 세우시는 거잖아요. 그 LLC 법인 투자의 장점은 첫 번째로는 그 해당 투자 자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. 정말 내가 건물 투자를 했는데 지나가던 방문객이 넘어졌어요. 그래서 건물 관리를 못했다고, 미국은 소송이 워낙 자유로운 나라다 보니까 건물주한테 소송을 걸 수 있거든요. 그런데 그런 다양한 법적인 책임과 위험으로부터 나의 자산, 한국 내의 자산, 나의 다른 자산까지 전가되지 않는다.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. 두 번째로는 내가 익명성을 좀 보장받고 싶을 때, 내가 내 이름 석자가 공개돼서 다 알 수 있거든요, 미국은. 그런데 공개되지 않고 투자하고 싶다. 그런 분들이 LLC를 많이 세우시고, 세 번째로는 정말 내가 보통 우리나라의 법인에서 투자하실 때는 그 미국에 법인을 세우셔야 되거든요. 그 미국의 법인을 세워서 어떻게 보면은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직접 투자 방식으로 그 지분을 얻게 되시는 거예요. 그럴 때도 이제 LLC를 세우시고, 마지막으로는 내가 좀 더 비용을 적극적으로 공제받고 싶다. 내가 정말 임대업을 제대로 본격적으로 해볼 거예요, 미국에서. 그러면 각종 임대소득이 많이 발생하게 되잖아요. 그럴 때 관리를 위해서 정말 출장도 가셔야 되고, 차도 빌리셔야 되고, 호텔도 이제 렌트를 하셔야 되고, 그런데 호텔도 구하셔야 되고, 그럴 때 그런 각종 비용을 좀 적극적으로 공제받고 싶을 때는 법인이 유리하십니다. 그런데 반면 법인의 단점이자 개인의 장점이 될 수 있는데, 개인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떤 설립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세무 보고나 그런 신고 과정이 개인보다는 법인이 좀 더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챙기실 게 많아요, 사실. 그래서 개인으로 투자를 직접 하시는 게 좀 더 간편하시다. 그리고 사실 법인을 세운다는 거는 미국의 어떤 지점, 뭐 가상 오피스라고 우리가 뭐 비상주 오피스 이런 것들도 원칙적으로는 있어줘야 되는 거거든요. 그리고 사실 관리자도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. 그런데 개인으로 투자하면은 그런 비용이 수반되지가 않잖아요. 그래서 좀 더 간편하게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고, 두 번째는 개인으로 투자하셨을 때는 아무래도 투자 수익금을 세금 보고만 잘 하시면 본인이 바로 쓰시면 되잖아요. 내가 소득세 잘 내고 부가가치세 잘 내고 하면 바로 쓰시면 되는데,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 법인은 나와 다른 객체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이 법인에 쌓인 이익잉여금이라든지 이 임대소득을 쓰려면 내가 배당을 하든지 아니면은 소득으로 끌어오든지 아니면 정말 뭐 법인카드를 만들어 쓰든지 뭐 이런 좀 더 사용에 그 제한이 있을 수 있죠. 그런 개인의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.